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0월 12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HN 공개 매수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2차전지 소재주가 어려운 장세 속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음극재 관련주를 지켜보자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HN까지 에코프로의 대박 신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지면서 딱히 호재가 없고 악재만 넘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 삼성전자가 7만원을 또 하락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까지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테마가 바로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2차전지 소재주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확인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3사 대형사들은 부진하지만 유독 소재주는 선전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가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양극재주가 한동안 많이 올라갔다면 이제는 음극재주를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극재 기업인 LNF와 세로닉스가 오늘도 달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의 대표 주자인 바로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는 중국의 BTR과 일본의 시네치에 이어서 글로벌 3위 실리콘 음극재 기업으로 최근 포르쉐 타이칸 배터리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재료가 공급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만원대였던 주가는 올해 9월 1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1년 새 3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국내 1위 업체인 한솔케미칼도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이어서 반도체 또 배터리 소재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한솔케미칼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애널리스트는 2024년도 한솔케미칼 전체 매출의 25%가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 라인업도 바인더에서 실리콘 음극재로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로 확장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또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관심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3분기 예상 실적이 전분기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전지 소재 매출 쪽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고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음극재 원료부터 소재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구형 흑연 연료회사인 칭따오 중석지분을 인수하는 투자를 단행했다는 부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극재 코팅에 들어가는 피치의 국산화도 투자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중에 후성을 주목해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불화수소 국산화 소부장 대표주로서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전해질인 육불화 인산 리튬 쇼티지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이 지속되던 품목인데요. 지난 1분기까지 적자를 내다가 2분기에 7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3분기에는 그 2배에 달하는 14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증설한 전해질 공장과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중국 내 대규모 공장 증설에 이어서 유럽에도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주전자 재료, 한솔케미칼, 또 후성까지 2차전지 여러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관련 ETF를 추천한다는 의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전지와 K뉴딜 지수는 연초 이후 9월 30일까지 33% 이상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고배당 50 이후로 국내 대표 배당주를 편입한 나머지를 제외하면 상승폭만 놓고 보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전지 뉴딜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바로 소재업체 주가가 약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지 시장에서 향후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연평균 성장률
35%를 보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이 종목 쪽에서는 미국 대표 디지털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이 최근 3개월의 주가 부진을 털고 재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지난 7월 말 3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해서 현재는 250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베이발 악재가 3분기로 마무리되면서 결제 서비스 본연의 성장세는 다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최근 공시를 통해서 페이팔로 결제 처리됐던 물량 90% 이상이 이베이 자체 시스템으로 3분기까지 이전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팔의 이런 선전을 기대하면서 관련된 결제 관련 서비스, 디지털 전환주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IR에서 SK텔레콤 분할에 대해 설명하자 나온 첫 마디가 땡큐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SK스퀘어에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아마존이 SK스퀘어의 첫 글로벌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SK스퀘어 자회사인 11번가에 투자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SK텔레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부로 굉장히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운데 주말에 전국 비까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모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1.35% 하락한 2910선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환율이 한때 12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환율 때문에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팔아치우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금일 섬유, 의복과 화학, 철강, 금속 쪽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머지 은행과 서비스업 등 다른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급등하는 모습까지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감 속에 그런 나올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NF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SK머티리얼즈가 올랐고 위메이드와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을 받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고유가의 전체적으로 세계 증시, 아시아 증시가 발목이 잡힌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면서도 도쿄 증시에는 성장주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과 중국 상하이 증시 등 아시아 증시의 약세도 도쿄 증시에 짐이 되고 있고요. 환율이 15개월 만에 1200원에 돌파했다는 소식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테마 살펴보시면 석유와 가스 쪽에서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전자제품, 비철금속 관련 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도시가스라든지 정유 관련주, 또 리비안 관련주로 에코캡이 테마성으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 1년 3개월 동안 연 0.5%를 유지해온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상한 뒤에는 처음으로 동결을 선택했다는 부분에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므로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LG와 GM의 전기차 화재 관련 리콜 비용 합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따라서 잠정 보류했던 기업 공개 IPO 절차를 속개할 방침이라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LG가 부담하게 될 리콜 비용은 1조 4천억 원인데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분담 비율이 양사 귀책 정도에 따라서 추후 확정될 예정이라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IPO 절차도 속개될 예정이지만 연내 상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밀어주니 시동이 걸렸다는 쪽으로 다시 달리는 자동차주의 시대가 온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요. 기아, 현대위아, 만도, 현대모비스가 어려운 지수가 눌리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차량용 반도체 등 달리는 자동차주들로 관심을 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해외 기업 대비 국내 자동차주들이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 공장들 말레이시아까지 가동 정상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에 해결 기미가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 이슈인데요. 강릉에서 실제 오징어 게임이 열린다고 합니다. 상금이 얼마인지 보니 최후의 1인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강릉의 한 호텔에서 1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오징어 게임을 실제 진행하기로 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게임은 총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 프론트맨의 얼굴 공개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더욱더 흥미로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 쇼박스와 버킷 스튜디오 번갈아가면서 상승하는 모습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일 급락장에도 역시 믿을 건 배터리라는 부분 쪽에서 LNF와 세로닉스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바이오로직스, 위메이드, 쇼박스, 삼성전자, 대원미디어, 고려아연, 에코프로비엠과 HK이노엠, 또 대주전자재료와 동진세미캠, 롯데정밀화학, 캠트로스 같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덱스터라든지 아난티, 위지육 스튜디오 쪽으로도 콘텐츠 관련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LNF가 11월 MSCI 신규 편입을 앞두고 관련 편입주들이 올라가는 모습, 좋은 모습 예측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유코백19의 제3상 임상시험 계획을 금일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공시하면서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 대상자를 유코백19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군으로 나눠서 두 백신의 면역 원성을 비교하는 비교 임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대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부분에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 3상을 신청한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서 이후 바이오로직스가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KRX 2차전지, K뉴딜 구성 종목이 LNF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과 같은 종목들을 주목하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요즘에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라든지 PHC, 대부시스터즈, 에코마케팅, 셀리드, 중앙 D&M 같은 기업들이 급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재료가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가 또 급락한 것과는 또 반대로 제2콘텐트리는 여전히 콘텐츠 관련주로 엮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드라마 등 방송 시장이 호황기에 진입한 데에 따라서 영화관 등 실적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제2콘텐트리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3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기존의 기생충보다 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업종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또 주요 드라마 개봉 일정을 앞두고 있는 JTBC라든지 또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키이스트 관련 주들을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HK이노에는 코로나19 머크 치료제 관련주 쪽에서도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인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지주사 전환을 선언한 에코프로가 인적 분할로 떼어낸 계열사 에코프로 HN 주식을 612만여 주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시작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속에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거느리는 지배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에코프로 신주를 맞바꾸게 되는 모습 확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투자회사인 에코프로와 대기오염 방지용 소재 제조회사인 에코프로 HN으로 인적 분할이 되고 있는데요. 분율을 최대한 높여서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는 에코프로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쪽에서는 비수기 실적에도 실망은 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한샘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까지 4분기를 기대해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는 지극히 평범한 비수기 실적이었지만 4분기부터는 전형적인 성수기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금일 인텍플럭스는 목표 주가가 제시되진 않았지만 2차전지와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쪽에서 외관 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서 올해 하반기부터 2차전지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면 최대 실적이 예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분야에서 비메모리 업체들 쪽에서 마켓 쉐어가 올해 매출이 특히 점프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동사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레벨업 시킬 수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시아 머니트리가 효성그룹 계열사로 전자결제 오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NFT 디지털 콘텐츠의 자산을 촉진시키면서 메타버스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메타버스 기반의 핀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밸류에이션을 레벨업 시킬 수 있다는 의견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고요. IS 동서가 여전히 매력적인 펀더멘털이라는 부분에서 상반기 아쉬웠던 실적을 하반기를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내년도가 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건설과 해운 콘크리트 부분에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건설사라든지 부동산 쪽에서 또 많은 공약이 나온다면 정책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66,0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금일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청담 러닝과 메가스터디 교육, 대덕전자를 꼽아보겠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2차전지 소재주를 다시 한번 포트에 꼭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